아베노믹스는 결국 속임수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최강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며 헌정 사상 최장수 집권을 했지만 국가 미래를 좌우할 성장 전략 실현에 중차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선 잃어버린 40년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를 지배해온 아베노믹스에 대해 냉엄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부활의 필수적인 개혁과 혁신 대신에 구사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더 훼손했다는 전문가 분석과 보도, 서적 출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매체 겐토시아 골드 온라인은 17일 경제 저널리스트 오카다 유타카의 신랄한 아베노믹스 비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오카다는 일본 최대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의 기자로 출발해 TV 아사히 부사장까지 지낸 베테랑 경제통 언론인입니다. 오카다는 결국 아베노믹스는 속임수였다는 전 금융당국 간부의 말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규정했습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전 총리가 이듬해 6월 내놓은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등 이른바 세계의 화살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카다는 우선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면서 일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남은 건 일본 국민들의 피해뿐이라는 겁니다. 사회 경제 규율을 느슨하게 만드는 금융 완화나 막대한 빚을 동원한 재정 지출 확대는 올바른 정도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불건전한 사도라고 할 수 있다. 남의 힘을 빌려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전략이지만 아베노믹스는 미래를 개척할 혁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례없는 금융 완화로 일본은행은 막대한 양의 주식을 사들였다.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연간 약 6조 에너지씩 매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덕에 주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은 왜곡됐고 일본 경제는 공적자금에 의해 지탱되는 사회주의의 양상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정책 당국자들은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해왔습니다. 실질과는 무관하게 외형상 나타나는 좋은 지표들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71개월간 지속된 경기 회복입니다. 이는 73개월간 지속된 이자남이 경기 이후 전후 두 번째록입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기간 중 일본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디플레이션 탈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감퇴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바닥으로 떨어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더욱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오카다는 당장의 경기와 고용은 유지했지만 미래를 열어줄 경제 프레임의 개혁은 뒤로 미뤄졌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회보장 정책에서도 아베노믹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개혁이 지연된 것은 일본 경제의 치명적인 해악으로 꼽힙니다.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생산성 낮은 기업이나 업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혁신 투자와 인적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원 배분 기능은 왜곡됐습니다. 완전 고용은 숫자상으로만 달성됐을 뿐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이는 생산성 저하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성장 전략의 부재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은 규제 완화, 혁신, 연구 개발 투자, 인적 투자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어 커다란 정치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선택지들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끝났다며 전후 최강의 아베 정권은 전후 최악의 경제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정책이 결국 속임수라는 게 드러났고 일본에서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당시 경제 관료들의 전수조사 명령이 슬슬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외신들은 한국의 IMF를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날리고 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잘 되지 않은 것은 일본은행의 2차원 금융 완화와 재무성의 재정재건 노선 견제의 정책이 모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의 브레이크가 더 효과가 있어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엔화가 미국으로 흘러간 엔화 약세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국내 경기를 띄우는 데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흘러가 미국 경기를 좋게 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기초급여 월 3만 엔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고 방위비를 GDP의 3%로 하는 정도만 하면 국내 경기가 달아올라 디플레이션 탈피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부는 기초적 재정수지의 균형을 고집하고 있지만 전후 75년 동안 한 번도 기초적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룬 적이 없다.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매년 달성하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재무성은 일본인을 디플레이션에 몰아넣어 빈곤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그 자리에 지지율, 평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우선이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임 중 인기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에 평가받으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하겠다는 거죠. 매번 위세가 좋은 말은 하지만 자신에게 취해 있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건 어느 정치인이나 마찬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민당 내에서 끌어내리겠죠. 아베는 남달리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내용물이 금융화나 정책뿐이었다는 것. 재정도 아울러 소비 증세가 없으면 다른 경치가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재정재건 지상주의자들의 방해가 반쪽짜리 결과의 원인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금융완화 결과 고용은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좀 더 재정이나 소비 증세가 없다면 미국처럼 일손 부족으로부터의 임금 상승, 그 결과에서의 인플레이션 경향이라는 건전한 흐름이 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잃은 것은 일본국에 있어서 금세기를 통해서 질질 끌었던 게 원인이 아닐까.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좋았던 곳은 자동차 등 일부 수출 기업뿐일 거다. 엔화 약세가 되면서 수입업체들은 당연히 힘들어졌고 일반 서민들은 고통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전기, 가스 등의 엔화 약세의 단점을 넓고 얇게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정말 경기가 좋다고 실감하고 있었나요? 아베노믹스 기간에도 실질 평균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은 매년 계속 올라 소비 증세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곳은 도요타 등 일부 기업뿐이고 결국 아베노믹스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 기사는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없게끔 만든다. 아베노믹스를 사도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한다면 금융 완화나 재정 출동이란 오히려 왕도 중의 왕도. 원래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어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잖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베노믹스가 왜 실패였을까? 디플레이션 탈피를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증세 따위는 정반대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비를 환기시키고 싶은데 소비에 과세하다니 과연 하는 짓이 너무 엉망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정권이었을 텐데 관리, 감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면도 있었다. 경제학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사두라고. 국가공무원이라면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배우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베노믹스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정권에 비해서 긴축 재정이었습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